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SQQQ. 지금 얼마냐면요. 41.08. 예, 41.08이에요. 자, 분기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기봉의 하단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게 38.30에 있고, 그 위에 있는 게 41.27 정도에 있고, 그 위에 있는 게 51.21에 있고, 그 위에 있는 게 55.86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선이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지금 이제 두 번째 하단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1.27. 찍었죠? 41.27을 찍었어요. 예. 요게 분기봉의 두 번째 하단선이에요. 그걸 이제 찍은 거예요. 예. 금요일에. 자, 이걸 월봉으로 보시면, 어라? 지금 상단선 위까지 올라왔죠? 예. 상단선이 40.11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매수는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올라가는 건 홀딩 해가지고, 그쵸? 분기봉의 하단선이 있으니까 홀딩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예, 월봉상 상단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 매수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주봉. 예. 주봉의 하단선도 월봉의 상단선 위치랑 굉장히 비슷해요. 40.11. 여기에 하단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지 않으면, 예,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죠? 그럼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면, 앞으로 1주, 2주, 3주, 4주, 5주 동안 안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5주니까 3월 3주, 3월 4주, 3월 5주, 4월 1주, 4월 2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지키면 한 5주 정도의 상승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번 주 고가를 만약에 넘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멀어요. 넘으면 고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예요. 예? 7주 동안 상승합니다. 그러면 4월 말까지. 저가는 3월 2주까지, 고가는 4월 말까지. 예. 4월 2주, 4월 말. 이렇게 상승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본인이 어떤 봉을 거래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예. 주봉으로 선택한다면 4월 두 번째 주에서 4월 말까지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예, 지금 상태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고가는 7주,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저가는 5주 동안 보유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예, 일봉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일봉의 하단선, 주봉의 하단선이 다 월봉의 상단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온다면 한 40.11까지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조정이 온다면 이제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월봉상 상단선을 넘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없고 보유만 되는 거죠. 근데 보유 시 타겟으로 하는 거는 41.27, 그 위에 51.21, 그 위에 55.86까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감안하시면 됩니다. 이게 월봉으로 보면 사실 계산이 좀 복잡한데 분기봉으로 보면 결국에는 분기봉이 주는 메시지는 만약에 예, 이걸 분기봉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분기봉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분기봉으로 보시면 돼요. 예. 이걸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저점이죠? 예? 이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아래는 매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저점이 다음 봉, 여기 2분기죠? 2분기. 예. 2분기에 1분기 저점을 붕괴하지 않으면 지난 4분기 저점이 매수가예요. 예.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2분기에 1분기 저가를 붕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난 4분기 저점이 매수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빠지면 매수하시면 된다고요. 자, 만약에 2분기에 종가가 상승한다.
예? 여기 2분기의 종가가 한 틱이라도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가 목표가예요. 예? 여기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예. 2분기에 종가가 상승한다. 2분기에 종가가 상승하면 제가 보여드린 그 종가가 타겟이 되고, 그 종가의 위치는 이번 분기 고가보다도 높잖아요. 그러면 가는 길에 고가를 넘을 거 아니에요. 고가 넘으면 여기도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의 거래가 가능한지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2분기, 1분기 말고 2분기에 1분기 저가를 깰 수 없다. 라면, 예, 지난 4분기의 저가는 매수의 대상이다. 예?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분기의 저가가 얼마냐? 그걸 아시면 되잖아요. 지난 4분기의 저가가 39.48이에요. 그러니까 39.48 아래는 매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잖아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 남은 시간 동안 3월 말까지 아래 꼬리를 길게 단다는 얘기는 2분기에 1분기 저가 안 깬다는 얘기거든요. 안 깬다는 얘기는 39.48 아래는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분기에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이 다음 분기에 종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예, 종가상 최고치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최고치로 가야 돼요. 예, 그럼 종가 중에 제일 높은 거 찾으시면 되고, 예, 그 종가의 위치가 현재 이번 분기의 고가보다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번 분기의 고가를 넘게 된다고요. 거길 넘으면 고가도 최고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최고치는 제가 알기로 69불 정도 되거든요. 69불이잖아요. 그러면 69불도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결과적으로 69불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얼마냐? 61불을 가야 되는 거고, 61불. 고가 기준으로는, 예, 69.55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9불대를 본다는 거예요. 자, 이번 분기에 저가가 지켜지면 69불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69불. 예. 제가 지금 단가가 얼마냐면 41.91이에요. 41.919니까 41.92. 그게 제 평단이거든요. 예, 제 평단이 그래요. 그러면 69불까지 가면요. 69불까지 가면 27불 정도 버는 거죠. 27불. 27불. 41불에 27불이면 나쁘지 않은 그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예,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고가를 넘느냐예요. 이번 주 고가를 넘어야 돼요.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7주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번 주 저가만 지켜주면 5주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현재 하단선의 위치는 40.11 정도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아래, 예, 매수하고 싶으면 그 아래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자, 제가 스큐를 들고 있어요. 네, 저도 똑같이 스큐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역인데, 보시면 129주, 이게 47.88에 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단가가 47.88이에요. 네, 들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 수치로는 14.67%, 예, 이렇게 손실입니다. 14.67%. 906.57불인가 봐요. 예, 6,177불 이렇게 샀습니다. 예, 요게 제가 처음에 샀던 스큐죠. 예, 47.88에 산 거. 예, 이게 원화로 하면 이렇고, 밑에 달러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나 봐요. 예, 요만큼이 제 손실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계좌로 스큐를 또 샀어요. 얼마에 샀냐? 이거는 34.23에 샀어요. 예, 34.23에 샀습니다. 예, 여기는 100개. 그죠? 여기는 100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129개 샀는데 여기는 100개를 산 거죠. 근데 살 때 제가 400만 원어치 샀어요. 예.
400만 원어치 샀는데 환율이 올랐어. 예? 환율이 올라가지고 50만 원이 붙었어요. 51만 8천 원이 환차익이 붙었습니다. 환차익만 10%가 넘어요. 예. 1200원대일 때 사가지고 예. 지금 1300원이잖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이 그만큼 뛰어가지고 환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상승폭은 19.46%로 잡혀요. 34에 샀는데 지금 이제 40 넘었으니까 그만큼의 수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게 수익이잖아요. 한 142만 원 정도가 수익이에요. 142. 예. 그리고 여기서는 119니까 한 1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손실은 120만 원이에요. 예. 한 22만 원 정도 수익이네요. 예. 지금 현재 상태도 저는 플러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플러스로 돌았어요. 제가 그 스큐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안 팔았어? 판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손실일 때 사실 공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양전했을 때 또 이렇게 살짝 공유해 드리는 거죠. 예, 또 손실 나면 또 공개 안 하고 있다가 또 수익 나면 다시 또 공개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요 보유량은 변한 게 없잖아요. 여기는 129개, 여기는 100개, 그죠? 총 제가 229개 들고 있잖아요. 그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보고 팔았냐, 보유한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만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수익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들고 있다고 해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아니에요. 예? 저 이제 제 평단 위로 올라온 겁니다. 예. 평단 기준으로는 41대인데 제가 환차익이 있잖아요. 환차익이 있어서 이미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 왜 이런 종목을 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손실 아닙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 넘느냐? 이번 주 고가 넘으면 저는 이제 5주 정도를 보는 거죠. 5주 정도면 4월 두 번째 주예요. 4월 두 번째 주를 보는 거고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그 스큐 입장에서는 고가를 넘는 거고 이게 나스닥 지수로 보시면 제가 나스닥 지수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스닥 지수랑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 나스닥 100을 보시는 게 낫겠죠. 예, 나스닥 100을 보실 건데 이 중에 예, 제가 이걸 일목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목으로 보시고 요거를 일단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내리면, 예? 일봉은 한 번 더 내리면, 여기잖아요. 한 번 더 내리면 이제 기준선 26을 되드내잖아요. 일봉이 기준선 26을 되드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되드를 내도 여기는 선행스팬 2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그냥 되드낸다라는 의미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긴 이슈가 될 게 없어, 사실. 근데 이제 주봉으로 가보시면 얘기가 달라요. 주봉은 지금 여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길 가야 돼. 다음 주에는 여길 가야 된다고요. 여기가 얼마냐? 한 12,600 정도 돼요. 이게 나스닥 100이죠? 13,158 정도 됩니다. 13,158. 그러니까 이게 13,158을 가야 돼. 다음 주에. 못 가면 하락이에요. 그 다음 주는 여기에요. 예. 13,069. 여길 가야 돼요. 또 여길 못 가잖아요? 그럼 하락이에요. 그 다음 주, 여기가 3월 3주, 3월 4주, 그죠? 3월 5주예요. 그럼 3월 5주에는 어딜 가야 되냐? 여길 가야 돼요, 여기. 12,600을 가야 됩니다. 12,600. 12,600을 못 가면 하락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나스닥 지수는 사실 그 4월 두 번째 주까지 시간이 있어요. 4월 두 번째 주.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4월 두 번째 주까지 안 좋잖아요. 매트릭스가 4월 두 번째 주까지 안 좋아. 왜냐? 4월 두 번째 주까지는 하락 기운을 만들어놔야 상승을 못할 거 아니에요. 상승해서 올라가면 이제 상방으로 틀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시간이 그렇게 있는데 국장은 여기 시간이 없어요. 국장은 3월 5주까지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보시면 여기는 시간이 3월 5주까지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 3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주 안에 상승을 못하면 하락이야.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5주의 시간이 남았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3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니라 나스닥 지수는 3주 동안 올라야 되는 폭이 너무 커요. 생각보다 큽니다. 예. 여기 따져도 여기잖아요. 예.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자, 1, 2, 3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12,600까지 가야 된다고요. 12,600. 그럼 여길 못 가면 결국에 여길 못 간다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도 상승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상승하기 어려우면 이제 단순하게 이거는 상승이 아니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점을 깨러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하게 고가를 넘었네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승 하락 그게 아니라 이게 그 하락이 오지 않으면, 그쵸? 앞으로 3주 동안 하락이 오지 않고 그냥 상승하잖아요. 수큐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좀 상승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락 안 오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종가는 여기, 그쵸? 얼마? 61불, 고가는 69불이잖아요. 그럼 70불 대도 잘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봉을 조금 더 예민하게 보세요. 한 주, 고가를 넘느냐, 저가를 지키느냐, 양봉을 내느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일봉 보고, 이게 뭐 하락이냐, 상승이냐, 그런 단순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주봉이 3주 동안만 떨어지지 않고, 횡보만 해줘도, 위에 위. 스큐가 3주 동안 안 떨어지기만 하고 3주 동안 횡보만 그려줄 수 있어도 이건 위라고요. 그럼 위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숫자들을 볼 수 있어요. 60불대, 70불대를 볼 수 있다니까요. 6, 70불대를 보면 뭐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작은 시간대의 봉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큰 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봉을 보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죠? 제가 분기봉에 투자했다라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놨잖아요. 그래놓고 제가 만약에 스큐를 팔았다. 그러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대로 들고 있잖아요. 229주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딱 여기 하단선, 분기봉 하단선 딱 오니까 수익 전환 됐잖아요. 요거 2개 복구했는데 이제 수익 된 거예요. 그럼 여기 가면 수익이겠죠. 여기 가면 더 수익이고, 이게 고가를 넘어버리면 이제 팔아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여기서 70불을 넘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 없겠죠? 환차익도 생기잖아요. 환차익에, 그 다음에 수익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변동성이 너무 큰 상품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좀 더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